네, 오늘 그려볼 그림은 이 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장미과인 것 같아요. 잎사귀가 많고 그만큼 음영을 챙겨줘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스케치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스케치의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빈 종이를 딱 갖다 놓게 되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디서부터 중심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꽃은 너무 복잡하고 자,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됩니다. 모든 스케치는요. 동그라미, 우리의 스케치의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 기본이라고 해야 될까? 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선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도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형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도형, 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겠죠? 이거 가지고 뭐든지 다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선, 뭐 가로, 세로, 대각선 등이 있겠죠? 곡선은, 자, 그럼 곡선은요? 네, 곡선은요, 직선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글씨를 쓴 것도요, 명필은 아닙니다만, 니은은 각이진 니은도 있고요. 이렇게 굴려 쓰는 니은도 있잖아요. 다 직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사실 이 동그라미도 직선을 이용해서 그리게 됩니다. 자, 이 세모도요. 직선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네모도 직선? 얘는 그렇죠. 직선. 뭐 설명이 이상해요. 그죠? 모든 도형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서 깎아 나가면서 그리시면 돼요. 자, 깎아 나간다. 그래서 빈칸의 모양을 잘 찾으셔야 돼요. 선과 선을 이어서 도형을 만들어 나가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될 부분인데요. 선과 선을 이어서 도형을 만들고 보이는 물체의 도형일 수도 있고요. 물체의 빈 공간의 도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꽃을 어떻게 스케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찬찬히 알려드릴게요. 얘를 스케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직선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 모든 도형 중에서 동그라미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꽃이고 그 안에 또 둥그렇게 생긴 잎사귀들이 팍팍팍 꽂혀 있는 꽃의 형태예요. 근데 얘를 좀 평평하고 납작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납작하게 생각해 놓고 그 안에 그림자를 넣기 시작하면 이 꽃의 입체가 조금씩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자, 선과 선을 이어서 각진 모양의 도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가까운 꼭지점들을 조금씩 이어보는 거죠. 한번 이어보고 여기는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니까 조금씩 벗어나도 돼요. 크게 각을 한 번씩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는 요만큼, 그죠? 여기 이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얼추 다 비슷한 선상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얘하고 이어볼까요? 그럼 바깥으로 나가는 모양이 조금 더 많네요. 자, 바깥으로 나가는 모양이 많아도 되고요. 아니면 또 끊어 가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쯤에 꼭지점이 하나 만들어지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이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내보내겠다 라고 모양을 잡아도 좋아요. 여기는 조금 더 쉽네요. 얘하고 이어주면 되니까. 자, 이 기준점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과 제가 또 다를 수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네요. 연필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얘는 사실 샤프기는 합니다만 연필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 직선을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반듯한 직선. 스케치를 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대보면서 직선을 만들어 보고 형태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빠져 있는 이 줄기가 있죠. 이 줄기를 쭉 그어서 중심을 잡을 수도 있고요. 자, 이어볼게요. 스케치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정확이 여기 생략된 말이 있죠. 되도록. 이 되도록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기 위해서. 저거 무슨 꽃을 그렸는데 형태가 너무 틀려서 못 알아보겠다. 추상화인가? 이런 게 아니라 되도록 잘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이 기본 형태가 나왔어요. 이 기본 도형을 종이 위에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쪼개서 모양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릴 때 조금 더 덜 틀리게, 조금 더 비슷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양이 스티커는요, 영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붙여놓은 건데 고냉이 화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예요. 자, 여기 그어졌던 선들 생각해서 우리도 크게 한번 그어보자고요. 화지의 중심은 잡혀 있으니까, 자, 요쯤에 요만큼 가장 외곽 라인의 형태가 처음에 그었던 것과 비슷하면 되겠죠. 틀릴 수도 있어요. 아마 저는 다 틀릴 거예요. 다 틀릴 거고 계속 지우개를 쓰면서 고쳐나갈 거예요. 벌써도 틀렸죠. 여기 길이가 애매해요. 각도도 애매해요. 여러분, 스케치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다 틀려도 된다. 다 틀리면 다 지우고 새로 그리거나 새 종이를 꺼내서 그리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보면서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림을 잘 그리게 될 거예요. 한 장 그려서 잘 그릴 수 없죠. 2장 그려서도 잘 그릴 수 없어요. 언젠가 잘 그리게 되는 건 것 같아요. 내가 그림을 싫어하지 않는 한 언젠가 잘 그려질 거예요. 자, 이거는 가이드잖아요. 대략의 가이드고, 지금 우리는 그 가이드를 잡고 있습니다. 꽃의 중심이 막 그어보니까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자,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내려올 것만 같아요. 대략적으로. 여기가 좀 더 넓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얘가 각도가 좀 더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느낌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꽃의 이 아이의 중심을 한번 또 찾아보면 그거 보는 거예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많으면 좋겠죠. 한 이 세로선의 중간 정도에서 쭉 그으면 될 것 같고, 쭉 그었을 때 이쪽 편에 있는 애는 3분의 1 이 비율,
이 비율 한번 보자고요. 중간 정도고, 얼추 아주 틀리진 않았네요. 그죠? 우리가 아주 틀리진 않았어요. 스케치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세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아마 틀릴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그어졌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큰 거에서 이제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질 건데요. 이 안에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선이 생기죠. 점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고요. 얘를 이렇게 깎아 들어가면 또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 안에 내가 이을 수 있는 꼭지점들을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미리 맞춰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중심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데 얘하고는 세로로 또 딱 만나겠네요. 그죠? 이렇게 요쯤 될까요? 비슷하게 흘러갈 거고요. 다 직선이죠. 지금 곡선의 꽃을 그리고 있는데 다 직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얘가 언제 곡선이 될 건지는 조금씩 그리면서 곡선을 찾아주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꽃의 형태가 나와야 우리가 곡선을 사용할 수 있겠죠. 곡선은 이런 모서리를 한 번씩 대각선으로 꺾어주면 그게 곡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조금 달라지더라도 아주 그 모서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맞춰보면 되겠죠. 틀리면 지우면 돼요. 어느 공간에서든 1mm가 떨어지고 잘못 그려지면 전체적인 모양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보여지는 이 모양 안에서 아주 불균형하지 않은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 같은데 이 잎사귀 이 부분이거든요. 얘가 멀어졌네요. 당겨야 되겠어요. 자, 어떤가요?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까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자, 각을 깎아서 이 안에 모양 대충 느껴지시면 그걸로 성공. 여기까지 들어왔고, 자, 이 바깥 것들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여기 당겨주면은 이 꽃잎까지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이거 만들어졌고, 얘는 끼워져 있는 잎이잖아요. 여기 서 있어요. 미처 다 피지 못한 건지 아니면 사진의 각도상 얘가 위치가 이렇게 잡힌 건지 모르겠지만 보면 여기가 살짝 네모나고요. 요 아래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좀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느껴지신다면 모양 그대로 네모나게 보이면서요. 그쵸? 네모나게 보이면서 안에 꽃술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살짝 끼워져 들어오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꽃술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만큼이요. 이만큼 꽃술이 차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복잡한 애들 참 복잡합니다. 그죠? 도형으로 보세요. 약간 얘도 네모로 볼까요? 동그랗게 봐도 되지만
네모로 보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잎사귀도 이렇게 여기서 한번 꺾어줘야 되겠네. 자, 벌어졌고요.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 끝까지 이렇게 닿아요. 그다음에 안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갔어요. 틀릴 수 있어요. 맞는지 아닌지 내 그림 안에서, 내가 그리는 그림 안에서 맞춰 가셔야 돼요. 이렇게 꺾인 다음에 여기 아까 찾았던 네모난 듯 동그란 듯한 도형이 하나 있어요. 꽃잎 말려 있죠.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미처 다 피지 못한 구겨진 꽃잎들이 여기 형체 모르게 들어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는 거는 보이는 만큼만 그럴싸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충 칠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진하게. 그죠? 요런 모양이. 나중에 이 속 안에 색깔을 확실하게 그려 넣어주게 되면은 이 꽃잎의 모양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외곽에 있는 꽃잎들 조금 더 다듬어 볼게요. 얘하고 이었을 때 이제 도형 찾기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 꼭지점 얘하고요. 이 선 요렇게 따라 내려가면요. 요 안에 보이는 작은 도형 하나 있어요. 그거 찾아주는 거예요. 숨어 있죠. 이 밑으로 깔려 있는 건데 우리는 약간 평면적으로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도형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여기 요렇게 박혀 있어요. 이거 찾을 거예요, 지금. 찾고 지워줍니다. 왜냐면 밑에 있는 거니까. 요거 얘가 정확하게 따라 나왔는지 봤고요. 슬쩍슬쩍 깎으면 도형이 나오니까 어차피 우리가 색연필로 칠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의 형태를 그리며 따라가시면 돼요. 처음에 이 선 그었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바깥으로 나오는 찾아주시고요. 여기서도 이것 따라서 쭉 하면 나오는 선 있네요. 쭉 여기. 그러면 이렇게 얼추.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으로 들어올 거고. 자, 여기 이었던 선 중에 불필요했던 가이드는 지우고요. 이 잎사귀보다는 살짝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쭉 갔을 때 살짝 위로 올라오도록, 그리고 선 바깥으로 빠지고 다시 살짝 닿는데 이 닿는 부분이랑 또 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보는 거죠. 그러면 밖으로 얼마만큼 나갔는지 이 사이즈 알 수 있네요. 이 사이즈.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 안 맞는다. 그죠? 이 도형, 이 넓이가 안 맞아요. 더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실은 이 각도를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러면 넓혀보는 거죠. 지금까지 오면서 다 맞았는데 여기서 넓이가 틀린 거니까 이 선이 잘못된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모든 게 틀렸다고 해도요, 현재 이 그림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식물은 그게 참 좋아요. 마음을 편하게 하죠. 인물화 같았으면 요만큼의 차이로 정말 다른 사람이 그려지거든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너무 잘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맞나?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되게 고민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나같이 쩔쩔 매면서 그리는 사람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우리들의 희망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몇 개 그리다 보면요, 굳이 여기에 잎사귀가 안 들어가도 되겠다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빼고요, 과감하게 고치고 없애버리세요. 정말 모르겠어서 불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없애는 겁니다. 자, 이제 대략의 꽃 크기는 나왔어요. 그죠? 어렵지 않을 만큼 꽃 크기를 찾은 것 같아요. 아, 여기 하나 빠졌구나. 자, 우리 대략의 꽃 크기를 이제 진짜 찾았어요. 그죠? 얘를 도형으로 빡빡 깎으면 한 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불필요했던 선들에 대한 기준점은 다 지우고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보테니컬 아트는 식물 세밀하잖아요. 세밀하게 다듬어서 보는 것도 중요해요. 불필요했던 기준 선들 싹 지워내고 이제 꽃의 형태에 좀 더 집중해서 스케치를 다듬어 볼까 합니다. 많이 안 보여요. 이제 깔끔깔끔하게 선을 조금 더 다듬어서 예쁜 스케치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기준점을 톡톡 찍어서 그리는 편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을 한 번에 올곧게 쭉 이어 그리기보다는 털선이라고 하거든요. 좀 털선의 그림을 좀 좋아하기는 해요. 소심한가 봐요. 그래서 제 스케치는 깔끔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지우개를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지금부터는 관찰의 시간입니다. 이 부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근데 빨리 그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림을 빨리 마무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조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하신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이렇게 천천히 그리며 나는 왜 이렇게 그리는 게 답답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림이 답답하게 그려진다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를 3일 밤낮으로 그리면 어때요?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회 나가는 거라면 3일이 뭐예요? 한 달을 그려도 부족함이 없겠죠. 그리고 꽃잎은 이 끝이 아주 단단하게 딱 박혀있는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잖아요. 얘는 꽃잎이 얇고 하늘하늘한 느낌이기 때문에 선을 진하고 강렬하게 쓰지 마세요. 나중에 채색할 때 어차피 우리가 색을 진하게 써야 되고 음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늘고 연하고 힘없는 선으로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의 이 형태들도 채색하면서 계속 살펴야 돼요. 틀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보일 거예요. 채색하다 보면 이게 이상한데? 하는 느낌들 계속 받으실 거예요. 왜 스케치할 때는 그게 안 보였을까? 우리는 초보니까요. 뭐 잘 그리는 사람만 유튜브 하겠습니까? 연습하는 사람도 유튜브 합니다. 그죠? 자,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도형대로 모양을 다듬고 있어요. 아래쪽에 우리가 처음 크게 기준 잡았던 거에서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형태였다면 지금 이 부분들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죠.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꽃 하나를 그리는데 스케치 시간이 얼마나 돼야지 이게 정상? 빠르다? 라는 느낌을 가질까요? 사실 저는 기준점을 잡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영상을 제작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을까? 너무나도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에 이 영상 하나만 끌어안고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시작하고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저와 얼만큼 그리셨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죠. 큰 형태에서 틀어져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우리 꽃 형태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얘가 무슨 식물인지 알아보는 데 있어서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편하게. 아주 편하게. 보테니컬 아트는 특히나 더 스케치하는 데 시간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섬세해야 되니까. 자, 어느 정도 꽃의 형태를 점점 갖춰가고 있고요. 지저분했던 라인들도 싹싹 정리를 해가면서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외곽의 꽃잎, 그죠? 스케치,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던 그 꽃의 스케치를 얼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이 꽃잎과 이 꽃잎의 그림자 차이를 줘서 높낮이를 다르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는 중심만 가져올 거예요. 얘는 포커스가 너무 나갔어요.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그림에 포커스가 너무 많이 나가서 실제로 보일 법한 색깔로 줄기를 그려줄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꽃술들은요, 하나하나 굳이 그리지 않을게요. 나중에 채색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처리해 나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색하면서 계속 스케치 지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해요. 헷갈리는 부분 없고요. 빠진 부분 없어요. 그죠? 스케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다 해서 한 40분 정도 스케치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채색하면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조금씩 스케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